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숙명여자대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을 분석해보고자 하며 숙명여자대학교의 경우 올해 들어 생긴 변화도 몇몇 있지만 2023학년도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계열에 따라 양분한 것이 파급력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어 석 소장님께서 숙명여자대학교의 2023학년도 전형 계획 분석 콘텐츠 및 2022학년도 입시 결과 분석 콘텐츠를 통해 숙명여자대학교가 이러한 변화를 선택한 이유 및 학생부 종합 전형의 분리에 따른 지원군, 합격군의 변화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주신 내용을 먼저 읽고 이번 콘텐츠를 읽으시는 것이 숙명여자대학교 2024학년도 수시 입시에 훨씬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숙명여자대학교 2024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명칭이 변경된 전형을 먼저 살펴보자면 기존의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1 서류형 전형은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서류형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2 면접형 전형은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면접형 전형으로 두 전형 모두 전형명에서 로마 숫자를 떼어냈습니다. 큰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두 전형의 차이점은 면접형 전형이냐 서류형 전형이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숫자의 여부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고른기회 전형 역시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 기회균형 전형으로 변경되었으며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면접형 전형은 1단계 선발 배수를 4배수에서 3배수로 축소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 학생부 종합 숙명 디지털 융합인재 전형이 신설되어 2023학년도에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1 서류형 전형으로 선발하던 5 모집 단위에서의 신입생을 새로이 선발합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는 고교별 추천 인원 제한을 폐지한 사항이 있으며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전형들에서 진로 선택 과목이 성취도별 변환 등급이 조정된 사항도 있습니다. 무용과의 한국무용 전공에서는 기존의 수시 실기실적 예능 창의 인재 전형뿐 아니라 정시 가군 실기실적 일반 학생 전형으로도 신입생을 모집했는데 2024학년도부터는 수시 모집으로만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자료는 숙명여자대학교 2024학년도, 2023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모집 인원 증감 비교 자료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 학생부 종합 숙명 디지털 융합 인재 전형이 2024학년도에 신설되었으며 뒤이어 다룰 세부 인원 증감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과대학 인공지능공학부, 첨단 소재 전자융합공학부, 소프트웨어 학부에서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서류형 전형으로 선발하던 인원 70명이 그대로 학생부 종합 숙명 디지털 융합인재 전형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사실 숙명여자대학교는 2022학년도까지 공과대학 새 모집 단위의 신입생만을 뽑는 1단계는 서류 100%로 4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60%, 면접 4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융합인재 전형을 운영하다 2023학년도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이 학생부 종합 전형 양분화를 위해 이를 폐지하였는데 학생부 종합 숙명 디지털 융합인재 전형이 신설은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융합인재 전형이 서류형 전형 버전으로 부활한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전형을 분리한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 이 팀장이 숙명여자대학교 입학처에 문의한 결과 두 전형은 전형 방법은 서류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동일하고 평가 항목 및 반영 점수 역시도 동일하다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2022학년도까지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융합인재 전형은 당시 면접형 전형이었고 똑같은 면접형 전형이었던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면접형 전형과 평가 항목 및 반영 점수가 전공 적합성 및 발전 가능성 300점, 탐구 역량 500점, 공동체 의식과 협업 능력 200점으로 똑같았던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숙명여자대학교에서는 같은 유형의 전형이라면 평가 항목과 그 비율에는 차이를 두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2023학년도 모집 요강을 기준으로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1 서류형 전형의 평가 요소는 전공 적합성 및 발전 가능성 500점, 탐구 역량 300점, 공동체 의식과 협업 능력 200점이었기에 2024학년도에도 이를 유지한다면 학생부 종합 숙명 디지털 융합인재 전형에서도 똑같은 평가 기준을 적용할 것이 예상되며 2024학년도 개선된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요소 및 항목 연구의 영향을 받아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요소도 수정될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고 2024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긴 해도 아예 똑같이 접근하기보다는 이 팀장이 광운대학교 2024학년도 수시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를 통해 학생부 종합 광운 3빛인재 전형 1 면접형과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우수인재 전형의 차이점을 말씀드렸던 것을 참고하여 학생부 종합 숙명 디지털 융합인재 전형을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2학년도에서 2023학년도로 넘어가며 조정된 첨단 산업 관련 모집 단위 그리고 이 팀장이 정리한 해당 모집 단위 2022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모집 단위 증감 자료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료는 숙명여자대학교 수시 모집 6개 전형의 모집 단위별 세부 인원 증감 취합 및 비교 자료입니다. 공과대학 5개 첨단학과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학과 차원에서도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서류형 전형의 인원이 학생부 종합 숙명 디지털 융합인재 전형으로 고스란히 넘어가는 광운대학교만큼이나 정직한 변화를 보이고 있고 그 외에 눈에 띄는 사항은 기초공학부의 모집 인원이 50명이나 줄어든 사항입니다. 딱히 기초공학부에 큰 사건이 생기지도 않았고 입결이 뒤떨어지는 모집 단위도 아닌지라 갑작스러운 감원이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기초공학부는 석 소장님이 표현을 빌리자면 공과대학 내 자유전공학부라 할 수 있는 학과라 2학년 때 공과대학 내 세부 전공을 선택하게 됩니다. 대학이 물론 근본적으로 학문이 장이기는 하지만 숙명여자대학교도 2015년 여자대학교 중 두 번째로 공과대학을 신설한 이후 첨단학과까지 신설하며 공과대학에 투자를 기울이는 것처럼 최근에는 대학들이 학문적 유의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어느 정도의 성과를 빨리 낼 수 있는 방향성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숙명여자대학교에서는 기초공학부의 인원을 대폭 줄이고 이 인원을
다른 학과에 조금씩 배치하면서 1학년 때부터 학과의 커리큘럼을 착실히 이수하는 학생을 늘리려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이 팀장이 정리한 기초공학부 및 수시 모집 6가지 전형으로는 선발하지 않은 예체능 계열 모집 단위를 제외한 세부 인원이 증감을 살펴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조금씩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숙명여자대학교 2024학년도 전형계획에서 주요 사항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변경 사항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고교 추천 인원 제한 폐지입니다. 2022학년도에 숙명여자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변경되며 해당 고교 3학년 재적 여학생 수의 10% 이내만 지원 가능하도록 추천 인원의 제한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2024학년도부터는 이러한 추천 인원 제한이 폐지되어 학교장이 추천을 받기만 하면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학생 수의 10%라면 꽤 넉넉하기도 하고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입결이 2등급 전후에서 합격 라인이 형성되기 때문에 원래도 이 모집 제한을 꽉꽉 채우는 고등학교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추천 인원 제한이 영향력이 크지 않기도 했고 추천 인원 제한을 폐지한다고 해서 뜬금없는 지원군들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므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학교장 추천 인원 제한을 폐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 반영 시 진로 선택 과목이 성취도 변환 등급이 바뀐 사항입니다. 원래는 A를 1등급, B를 2등급, C를 4등급으로 변환해 상위 3개 과목을 반영했으나 2024학년도부터는 A를 1등급, B를 3등급, C를 5등급으로 변환해 상위 3개 과목을 반영합니다.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입결이 2점 전후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려하면 기존 방식의 경우 성취도 A와 B의 차이가 그렇게까지 크리티컬하지는 않죠. 학교마다 그리고 과목마다 담당 선생님마다 다른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 선생님들께서 진로 선택 과목에서 A를 많이 주시는 편인데 상위 3개 과목에서 A등급이 없다는 건 어느 정도 격차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B를 3등급으로 그리고 C를 5등급으로 조정한 데 보입니다. 숙명여자대학교뿐 아니라 다른 대학이 학생부 교과 전형 입시를 위해서라도 진로 선택 과목 성취도 A 3개 정도는 확보해 두셔야 한다는 점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 변경 사항은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면접형 전형이 1단계 선발 배수 축소입니다.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면접형 전형은 올해부터 1단계 선발 배수를 4배수에서 3배수로 축소하며 1단계는 서류 100%로 3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60%, 면접 40%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전형 방식을 활용합니다. 최근에 콘텐츠들에서 면접형 전형과 서류형 전형을 분리 운영하는 경우 면접이 중요성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숙명여자대학교에서는 거꾸로 1단계 선발 배수를 줄여 면접 대상자를 줄였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면접형, 서류형 둘로 나누어 운영하기는 하는데 다른 대학과 달리 모집 단위에 따라 전형이 명확히 나누어져 있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석 소장님께서 2022학년도 입결 분석 콘텐츠에서 설명해 주셨듯 원래였다면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서류형 전형으로 지원했을 만한 우수한 지원군이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면접형 전형으로 들어오기에 이러한 변화를 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팀장이 국민대학교 2024학년도 수시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면접에서 최종 합격 결과를 뒤집는 일이 적게 발생하는 상황 중 하나는 1단계 서류 점수에서 이미 우위를 점하는 학생이 많은 경우라고 말씀드렸듯 굳이 여러 학생을 면접에서 보지 않아도 서류에서 어느 정도 합격할 것이 예상되는 괜찮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것을 예상하여 1단계 선발 배수를 축소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학생들은 입시에 여자대학교라는 선택지도 있어서 한두 개 정도는 여자대학교를 쓰고는 합니다. 특히 석 소장님께서 2월 초에 전형계획을 분석하신 이화여자대학교와 오늘 콘텐츠에서 다룬 숙명여자대학교는 여자대학교 중 입결과 선호도가 가장 높은 두 여자대학으로 여자대학교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더라도 이화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는 다른 종합대학교와 함께 많이 쓰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에 숙제 써야지 하고 막연하게만 생각하다가는 이화여자대학교의 특이한 전형 구성으로 인해 실제 지원 시 멘붕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종합대학교들은 교과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면접형,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화여자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면접까지 실시하며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독특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학교에 모두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 둘 다 학생부 종합 전형, 둘 다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쓰는 식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과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함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과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함께 쓰는 학생으로 지원군이 나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 학교에 모두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쓰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에 지원할 만한 내신을 가진 학생이라면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는 안정 또는 하향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에 자신이 없는 경우 굳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으로 안정해서 하향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 건국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다른 종합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 아니면 아예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시선을 돌리곤 합니다. 간혹 면접을 믿고 숙명여자대학교가 적정인데 이화여자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으로 상향 지원하겠다는 학생들도 있는데 물론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에서 면접의 영향력이 여러분이 생각보다 큰 것은 맞지만 그렇게까지 하프를 기적적으로 뒤집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이 팀장은 이를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않고 상향 지원을 하고 싶다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출 각오를 하고 추가 합격을 할 것까지 고려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빡센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하도록 지도하는 편입니다. 전형 구성이 비슷한 국sun세단 라인이 학생부 교과 전형도 보통 많이 같이 쓰는 편이고요. 두 번째로 두 학교에 모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쓰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계열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는데 자연계열 학생들은 그래도 숙명여자대학교 지원 시 서류 100%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서류형 전형에 지원하게 되므로 사실 이화여자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을 선택하든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을 선택하든 별 부담 없이 두 학교의 지원 카드를 낼 수 있는 것에 반해 인문계열 학생들은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과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면접형 전형에 모두 지원하게 되면 이화여자대학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과 숙명여자대학교 면접을 모두 대비해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물론 수능, 면접, 교과, 비교과 4가지 요소를 모두 준비하기로 마음을 먹는 수험생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시간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에 자신의 강점이나 성향에 따른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한 입시의 특성상 지원군이 이처럼 나뉘는 편이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 팀장이 이렇게 케이스를 둘로 나눠가면서까지 열심히 설명드린 이유는 여자대학교도 생각 중이다, 이대 숙제 쭉 쓰면 되겠다, 학생부 교과 종합 전형으로 쭉 쓰면 되는 것이 아니냐의 흐름으로 접근했다, 메이저 전략 솔루션 컨설팅 이후 당혹감을 느끼고 둘 중 하나의 대학만 선택하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사례가 실제로 매년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여자대학교와 다른 종합대학교를 병행 지원할 시 전형 구성을 잘 생각하셔서 지원 전략을 짜야 한다는 점을 당부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